버려진 시계 속에 남은 마지막 알람음. 버리려던 시계에서 아직 지워지지 않은 알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소리 하나에 오래된 시간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빛나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추억이 작은 물건 하나에 조용히 잠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1장. 버리기 전 한 번 더. 서랍을 정리하던 날이었습니다. 봄맞이 청소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겨울 내내 미뤄뒀던 일이었습니다. 침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오래된 시계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뒷면이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배터리도 다 닳았습니다. 화면은 꺼져 있었습니다. 손에 들어 올렸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오래전부터 작동하지 않던 시계였습니다. 남편이 쓰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서랍 속에 그냥 넣어두었습니다. 꺼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만지기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버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붙잡고 있어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옷도 정리했습니다. 남편의 안경도 정리했습니다. 이제 시계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습관처럼 마지막으로 버튼을 눌러보는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배터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지 그냥 눌러봤습니다.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꺼져 있던 화면에 희미하게 뭔가가 떴습니다. 깜빡이는 숫자가 보였습니다. 알람 기록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전 6시였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주 익숙한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던 시절, 매일같이 맞춰두던 알람이었습니다. 시계를 꽉 쥐었습니다. 플라스틱이 손안에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시계를 두 손으로 감쪽같이 감쌌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울리던 그 알람 소리가, 주전자에 물 끓는 소리가, 남편의 발소리가,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봄 햇살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차가웠습니다. 그리움으로 차가웠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이 시계는 그냥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아침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었습니다. 2장. 매일 같은 시간. 남편은 아침형 사람이었습니다. 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늦잠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났습니다. 30년 넘게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휴일에도 아파도 그랬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났습니다. 소리가 길게 울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한두 번 울리면 곧바로 손이 나가 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반쯤 깬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소리였습니다. 찻잔을 꺼내는 손길이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도자기가 살짝 부딪히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조금씩 밝아오던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방 안이 은은하게 밝아졌습니다. 새소리도 들렸습니다. 은빛 마을은 그렇게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은 늘 혼자 차를 마셨습니다. 부엌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해바라기 밭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차를 한 모금씩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자고 싶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기대어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남편만의 시간이었습니다. 7시쯤 되면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제 차를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잘 잤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던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지루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왜 매일 6시에 일어나야 하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습관이야. 남편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그랬어.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게 좋더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남편이 저를 위해 만들어둔 것이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일어나 집안을 따뜻하게 해두는 것, 물을 끓여두는 것, 차를 준비하는 것, 그 모든 게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둘이 가장 많이 함께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울리던 그 알람음. 그게 우리 부부의 신호였습니다. 저는 시계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그 아침들이 그리웠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이 그리웠습니다. 3장.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오전 6시가 되어도 알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주전자에서 물 끓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꺼내는 손길도 사라졌습니다. 부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6시쯤 되면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걸, 이제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걸.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곳엔 남편이 없었으니까요. 남편의 흔적만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주전자를 보았습니다. 차를 끓일까 망설였습니다. 혼자 마시는 차가 쓸쓸했습니다. 그냥 물만 마셨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앉던 자리였습니다. 해바라기 밭이 보였습니다. 노란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이 풍경을 보았겠지요. 매일 아침 이 풍경을 보며 차를 마셨겠지요. 왜 그때 함께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왜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까요? 좀 더 자. 남편의 그 말에 기대어 다시 눈을 감았던 제가 후회됐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흘려보냈던 날들이었습니다. 시계 하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조용히 마음을 적셨습니다. 저는 시계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오래 사용하지 않아 차가워진 플라스틱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람 시간만큼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제 가슴을 쿵쿵 울렸습니다. 지금에서야 알겠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물을 끓이고 조용히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작은 루틴 속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로 사랑한다고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표현이 서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압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저를 위해 준비하는 그 모든 것이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걸.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봄비였습니다. 해바라기 밭에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쾌한 흙냄새도 났습니다. 남편도 비 오는 날 이 창문을 열었겠지요. 빗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셨겠지요. 저는 그 옆에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흘러내렸습니다. 시계를 꽉 쥐었습니다. 미안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몰랐어.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웃음도 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손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쓸쓸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요? 왜 함께 있을 때 알지 못했을까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 미안함을, 이 그리움을. 4장. 적어둔 시간. 시계는 고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되어 부품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모델도 단종됐습니다. 시계 수리점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 시계 고칠 수 있나요? 수리점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모델은 이제 없어요. 새 걸 사시는 게 나아요. 저는 실망했습니다. 이 시계를 다시 쓰고 싶었습니다. 알람을 다시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오래된 시계가 들려 있었습니다. 버릴 수 없었습니다. 고칠 수 없어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알람 시간만은 적어두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볼펜으로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오전 6시. 그 시간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단골 카페에 들렀습니다. 은빛마을 골목 끝에 있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은빛마을 카페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라디오에서 희미하게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주인은 제 얼굴을 보자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주인이 물었습니다. 저보다 조금 젊은 여자였습니다. 이 카페를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메모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새 시계를 사러 가려고요. 주인은 메모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분 생각나시죠?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남편분이 자주 오셨잖아요. 아침 일찍 오셔서 여기 앉아 계셨어요. 주인이 창가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저도 그 시간에 가게 열 준비를 하는데 항상 첫 손님이셨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이 카페에 왔었다는 걸. 자주 오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오셨어요. 커피 한 잔 시키시고 1시간쯤 계시다 가셨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이 혼자만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냈구나. 제가 자는 동안 남편은 이곳에 와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구나. 뭐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주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책 읽으시거나 그냥 창밖 보시거나 가끔 신문도 보셨어요.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흘러내렸습니다. 주인이 휴지를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우시고 싶으시면 우세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주인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어 주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남편 잃어봐서 알아요. 주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5년 전에요. 그래서 이 카페 시작했어요. 남편이랑 같이 하려던 거였거든요. 주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의 슬픔을 이해하는 침묵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새 시계 사러 가세요.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 시간을 이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편분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를 다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또 오세요. 주인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새 시계를 샀습니다. 같은 디지털 시계를 찾았습니다. 디자인은 조금 달랐지만 기능은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실 협탁 위에 시계를 놓았습니다. 배터리를 넣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알람을 설정했습니다. 메모지를 보며 숫자를 눌렀습니다. 오전 6시였습니다. 설정을 마치고 시계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면 알람이 울릴 것입니다. 남편이 맞춰뒀던 그 시간에 알람이 울릴 것입니다.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커튼을 열어뒀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올 수 있도록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렸습니다. 삑삑삑 소리가 침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손을 뻗어 알람을 껐습니다. 6시였습니다. 조금 더 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올라왔습니다. 물이 데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찻잔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쓰던 찻잔이었습니다. 물이 끓었습니다. 차를 우렸습니다. 향이 퍼졌습니다. 따뜻한 향이었습니다. 찻잔을 들고 창가로 갔습니다. 남편이 앉던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해바라기 밭이 보였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아직 어둠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쪽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하던 그 일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자리에 앉아 남편이 보던 풍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졌습니다. 이 시간 속에 남편이 살아 있었습니다. 5장. 매일 아침 그 사람이. 이제는 혼자 맞이하는 아침입니다. 하지만 그 알람이 울릴 때마다 남편의 하루가 저를 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남편의 손길이 저를 일으켜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납니다. 알람이 울리면 곧바로 눈을 뜹니다. 더 이상 늦잠을 자지 않습니다. 물을 끓이고 차를 마십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 사람이 보던 그 풍경을 봅니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은빛 마을은 조용히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일상의 소리들이 하나씩 깨어났습니다. 가끔은 은빛 마을 카페에 들립니다.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여는 주인을 봅니다. 일찍 오셨네요. 주인이 웃으며 맞이합니다. 네. 이제 아침형 인간이 됐어요. 저는 대답합니다. 창가 자리에 앉습니다. 남편이 앉았던 그 자리입니다. 커피를 주문합니다. 남편이 즐겨 마시던 아메리카노입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옵니다. 한 모금 마십니다. 씁쓸하지만 달콤합니다. 책을 읽기도 합니다. 신문을 보기도 합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남편이 그랬듯이요. 조용한 시간입니다.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멀리 노을이 보입니다. 아침 노을이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남편도 이 풍경을 봤을까요? 아침 산책을 하다가 이곳을 지나갔을까요? 저는 잠시 멈춰섭니다. 노을을 바라봅니다. 남편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여보, 예쁘지?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정원을 봅니다. 남편이 가꾸던 정원입니다.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봄꽃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심어뒀던 것들입니다. 저는 물을 줍니다. 남편 대신 꽃들을 돌봅니다. 잘 자랐지? 꽃들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꽃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에 흔들립니다. 인사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된 시계는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새 시계가 그 시간을 이어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알람이 울립니다. 그 시간이 우리가 함께했던 증거입니다. 알람음 하나가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매일 울리던 그 소리가 사랑의 신호였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이제야 압니다. 작은 습관 속에 큰 사랑이 담겨 있었다는 걸. 어제는 손녀가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요? 손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랬거든. 일찍 일어나면 하루가 길어진대. 손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생각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매일 아침 생각나. 보고 싶어요? 손녀가 또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많이 보고 싶어.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기 있어. 이 시간 속에, 이 아침 속에. 손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손녀의 손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큰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알람이 울렸습니다. 6시였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찻잔을 꺼냈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해바라기 밭에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노란 꽃들이 빛났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풍경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좋아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시간은 남았습니다. 남편의 습관은 남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남았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알람이 울릴 때마다,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여보, 일어났어. 오늘도 함께 하루를 시작하자. 함께한 시간은 끝나도 그 안에 사랑은 남습니다. 작은 습관 속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무도 보지 않던 그곳에서 작은 종이 하나가 말을 걸어옵니다. 누군가 매주 앉았고 누군가는 끝까지 놓지 않았던 마음.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조용히 꺼내보려 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은빛나무였습니다.